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둔 아빠 두순파파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신임 대법관 선정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에 신임 연방 대법관 지명을 할 거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선임 대법관이었던 긴즈버그의 유언을 받들어 가지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신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또 지명하는 것을 걱정을 했고, 민주당은 정치적인 입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잠시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어떤 분이신지 영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I ask no favor for my sex. All I ask of our brethren is that they take their feet off our necks. 미국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연방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현재 시간 18일 향년 87세로 숨을 거뒀습니다. 여성과 소수자를 대변해온 긴즈버그는 연이은 암 수술에도 본인이 물러나면 미국 연방 대법원을 보수화할까 우려해 은퇴를 하지 않았었죠. 서영지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등 미국 언론은 물론 영국의 BBC까지도 온라인 뉴스 가장 위에 긴즈버그의 부고 소식을 띄웠습니다. 긴즈버그는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지명해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연방 대법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약자와 여성의 권리에 목소리를 높인 긴즈버그는 미국에서 진보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젊은이들에게 마치 팝스타 같은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은 긴즈버그의 변호사 시절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긴즈버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She was an amazing woman. Whether you agreed or not, she was an amazing woman who led an amazing life. 2009년 췌장암 수술을 받은 긴즈버그는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연이어 암 수술을 받으면서도 은퇴를 미뤘습니다. 본인이 대법관에서 물러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의 보수 성향 인사를 앉힐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는 가운데 대선을 6주가량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의 빈자리에 새 연방 대법관을 지명할지도 관심이 됐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는 신임 대법관 지명하고 추가 부양책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공화당하고 민주당 간의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두 달여 놔두고 두 안건을 처리할 필요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물론 민주당도 추가 부양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고 싶은 마음일 테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많은 돈을 풀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100% 땡겨달라고 떼쓰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러니까 협상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민주당이 하나는 내어주고 하나는 들고 온다는 가정인데요. 과연 트럼프가 하나를 양보할까요? 법적인 요건만 갖춰지면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무조건 결정하던 대통령이 아니던가요? 어쩌면은 아슬아슬하게 법을 넘나들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라도 지금 트럼프하고 협상하라고 하면 민주당처럼 타결이 안 될 조건만 가지고 협상하는 척 테이블에 앉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련해서 아침에 또 뉴스가 나오네요. 트럼프 does not commit to peaceful transfer of power. 평화로운 정권 이양은 없다면서 이번 대선은 결국 대법원으로 갈 거라고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네요. 대선 관련해서는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또 하락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파월 의장이 의회에 출석해가지고 연준의 행동은 금융시장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언급을 했고요. 연준이 해야 될 기본적인 행동은 다 했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의회에서 파월 의장의 심기를 건드린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날 발언은 이전보다 좀 세다는 느낌이 들고요. S&P 500 맵을 보시면 파월 의장이 핵폭탄을 터트린 마냥 처참한 모습인데요. 빅5 기업도 예외 없이 급락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이 4%대 하락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3%대 하락, 페이스북이 2.2% 하락했네요. S&P 500 차트를 보시면 구름대 상단을 하향 돌파했고 지금은 구름대 하단을 지지선으로 봐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빅5 기업들 차트를 보면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을 열어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지수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추석 연휴 전까지는 2273포인트까지는 바라보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금과 달러 인덱스 차트를 깊이 있게 살펴볼 건데요. 유럽에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반대로 금 가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영국, 스페인의 확진자 수치를 보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독일은 이제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 사망자 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도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몇 주 뒤부터 사망자 수가 급증한다고 하니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금 투자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한 가지 가정이 맞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약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고 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는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미국 대통령 선거거든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보면 불확실한 가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적극적인 대응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흐름을 예상해 보면 미국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2023년까지 0에서 0.25%의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유지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올라간 달러 인덱스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금 가격이라는 게 달러 인덱스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에서 변화가 있으면 또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도 상장 절차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빅히트 다음은 카카오뱅크가 될 것 같네요. 이 두 개 기업의 기업 가치 산정이 쉽지만은 않아서 계속 분석해보고 있는데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영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인생을 담은 영화가 있다고 해서 추모하는 겸 예고편 영상을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I'm Ruth Bader Ginsburg. My husband is in the second year class. And why are you here, Ms. Ginsburg? To learn more about his work, so I can be a more patient and understanding wife. The law says women stay home, men go to work, but all people must be treated equally. You think you can change the country? You should look to her generation. They're taking to the streets. What if you got hurt or arrested? Mom, it's a rally, not a riot. I don't know where she gets her stubbornness. Can't imagine.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is legal. We need to right this wrong. Let's topple the whole damn system of discrimination. She thinks gender equality is a civil right. These laws are obstacles to our children's aspirations. If you lose, you will set the women's movement back 10 years. You don't get to tell me when to quit. Get your emotions in check. You first. You've been ready for this your whole life. There is no aspect of the law at which you can be bested. The word woman does not appear even once in the U.S. Constitution. Nor does the word freedom, Your Honor.